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테랄 콘다일 프랙처에 대해서 오승탁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승탁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년차 오승탁입니다. 오늘은 소아 상지골절 중 라테랄 콘다일 프랙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라테랄 콘다일 프랙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라테랄 콘다일 프랙처는 소아 팔꿈치 골절 중 수프라콘딜러 프랙처에 의해서 두 번째로 흔하고 6세경 후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수프라콘딜러 프랙처는 메타피지얼 프랙처였지만 라테랄 콘다일 프랙처는 인트라아티큘러 프랙처입니다. 따라서 보존적 치료 시 예후가 좋지 않아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fracture of necessity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엑스레이 평가 시 AP 라테랄 뷰 외에도 인터널 오블릭 뷰의 중요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프 시오리라는 이름으로 수상 기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보 익스텐션 상태에서 바루스 스트레스를 받으면 라테랄 콜레터럴 리가먼트와 익스텐스 머슬에 의해서 어벌전 포스가 더해져서 골절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가 발달하기 전에는 리덕션 후에 엘보 플렉션 상태로 캐스트를 해서 보존적 치료를 시도했었습니다. 이때 관절내 골절의 특성상 관절액이 골리압 과정을 방해하고 익스텐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힘을 받아서 골편이 재전이 되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존적 치료했을 때 분류압이 발생하는 일이 흔했고 사진처럼 발구스 디포미티가 잘 발생했고 디포미티가 심해지면서 생기는 타디 얼라널브 팔시 등이 이제 합병증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술적인 치료의 상대적인 우수성이 확인되면서 언제 수술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수술하느냐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언제 수술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모양의 골절에서 수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내기 위한 시도가 바로 분류 체계가 되겠습니다. 밀시는 골절선이 캐피텔룸을 통과하느냐를 기준으로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제 프랙처 라인이 캐피텔룸에 걸쳐져 있으면 타입 1, 프랙처 라인이 캐피텔룸의 내측으로 지나가면 타입 2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누었느냐? 밀시는 이제 타입 2 프랙처에서 엘보 조인트의 디슬로케이션이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타입 2 프랙처 환자가 있다면 반드시 오픈 리덕션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골절이 프랙처 라인이 캐피텔룸을 지나가고 있는 밀시 타입 1이 되겠고 캐피텔룸의 메디아를 프랙처 라인이 통과하면 밀시 타입 2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밀시 클래시피케이션은 분류하기가 쉽고 해부학적인 의의가 있긴 하지만 이제 프랙처 프래그먼트의 스테빌리티나 환자의 예후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테랄 콘달 프랙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타입 1 골절에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는 별다른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밀시 이후에도 여러 연구자들이 대안적인 분류법을 주장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편성을 획득한 게 우리한테도 익숙한 제이컵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제이컵은 이제 카데바 스터디를 통해서 메디알 카틸리지 힌지가 골편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구조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개념을 이제 엑스레이상에 도입해서 분류 체계를 만들었는데요. 제이컵 타입 1은 불안정 골절로 힌지가 인텍트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제이컵 타입 2는 완전 골절이지만 전이는 미미한 상태, 제이컵 타입 3는 엑스레이상에서 프래그먼트가 로테이션 되어 있어서 메디알 힌지가 손상되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힌지 역할을 하는 카틸리지가 남아있으면 이제 라테랄 리가먼트나 익스텐서가 당기는 힘이 있어도 프래그먼트가 로테이션 되지가 않고 힌지가 없는 상태면 외력에 취약한 상태가 될 것이고 당장 로테이션이 없더라도 외력이 작용했을 때 쉽게 로테이션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엑스레이상에서 이렇게 로테이션 된 골편이 있다면 이미 힌지가 손상된 상태일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이컵 타입 1의 인컴플리트 프랙처이고 컴플리트 프랙처이긴 하지만 로테이션이 없는 상태이므로 제이컵 타입 2가 되겠고 그리고 완전 로테이션이 일어난 게 제이컵 타입 3가 되겠습니다.
제이콥에 따르면 타입 2 골절에서는 당장 로테이션이 안 보이더라도 외력에 취약한 상태이므로 오픈 리덕션의 필요성을 시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제이콥 분류를 임상에 적용했을 때는 관찰자 간의 분류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이제 타입 2에서는 메디알 힌지가 보존되었는지 손상되는지 여부가 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한계가 제이콥 클래시피케이션이 엑스레이상 AP뷰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관찰자 간의 차이가 크고 볼편의 안정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울까? 2007년도에 송은 라테럴 콘다일 프랙처에서 엑스레이의 AP뷰는 전이의 크기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AP뷰와 인터널 오블릭 뷰에서 전이 크기를 측정했을 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엑시알로 뼈를 본다고 상상을 하면 라테럴 콘다일 프랙처는 골절선이 포스테로 라테랄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AP 상에서 방사선을 쬐면 이 골절의 음영이 겹치게 되고, 인터널 오블릭 뷰에서 프랙처 갭이 잘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송 논문에 실렸던 케이스이고, AP뷰 상에서 인컴플리트 프랙처로 보여서 이제 제이콥 1으로 분류되었을 만한 골절이 이제 인터널 오블릭 뷰를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제이콥 2나 3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송은 골절을 분류할 때 반드시 오블릭 뷰에서 판단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분류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고, 골절을 분류할 때 AP나 라테랄 뷰 외에도 오블릭 뷰에서 골편이 얼마나 전이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에 따라서 5단계의 스테이지로 라테럴 콘다일 프랙처를 구별했습니다. 성 스테이지 1은 전이가 미미한 불완전 골절이고 보존적 치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 스테이지 2는 엑스레이상 컴플릿 프랙처로 보이더라도 라테랄만 벌어지는 양상으로 골절선이 형성돼서 카틀리지 힌지가 인텍트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제 힌지에 대한 판단은 엑스레이상으로 추측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이가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서 수상하고 1, 2주간의 쇼텀 팔로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힌지가 인텍트하다면 캐스트를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리덕션이 원활하지 않거나 골편이 전이되는 양상이 있다면 이제 피닝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성 스테이지 3는 메디알에서도 갭이 벌어지는 형태이고 카틀리지 힌지의 손상이 의심되는 골절입니다. 이 힌지가 손상되었을 경우에 골편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송은 이제 CR 피닝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CR 피닝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제 클로즈 리덕션이 여의치가 않다면 오픈 리덕션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 스테이지 4 골절은 이제 전이 크기가 2mm 이상 벌어진 형태이고, 이제 송은 CR을 시도해 볼 수는 있다고 하지만 정복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ORIF를 고려해야겠습니다. 성 스테이지 5는 로테이션이 생긴 형태이고 정복이 어려워서 오픈 리덕션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복하고 고정이 필요한 골절이 되겠습니다. 케이스는 로테이션 되어 있는 스테이지 5 골절이고 오픈 리덕션하고 픽세이션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송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제안하면서 이에 맞는 치료 방침도 알고리즘의 형태로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이제 송 선생님은 CR 피닝의 역할을 되게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스테이지 5의 골절에서도 로테이션 된 거를 클로즈 상태에서 디로테이션 시킬 수 있다면 CR 피닝을 해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라테럴 콘다일 프랙처는 인트라티큘러 프랙처이기 때문에 넌유니언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이제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CR 피닝을 시도했는데 이제 갭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제 관할적 정복술로 전환해서 정확하게 리덕션하고 픽세이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라테럴 콘다일 프랙처 이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테랄 스퍼는 골절 이후에 페리오스티움이 손상되고 이 부위에 뼈가 더 자라면서 생기는 것이고, 골절 발생 후에 75%의 환자에게서 생긴다는 문헌이 있을 정도로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테랄 사이드가 오버그로스 되면 큐비투스 바루스도 같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절 이후에 라테랄 파이시스가 손상되고 메디알에서 오버그로스하면 큐비투스 발구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변형이 진행하면 얼란 어부의 손상이 동반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현상을 타디 얼란 어부 팔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골절 이후에 디스탈 휴메러스의 트로클리아로 가는 혈관이 손상되면서 AVN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이제 AVN에 의해서 디스탈 휴메러스가 변형되는 모양이 꼭 생선 꼬리의 모양이랑 닮아 있다고 해서 피쉬테일 디포미티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라테랄 콘달 프랙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오늘 발표 잘했어요. 발표한 것 중에 몇 가지 좀 혼동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먼저 밀시 타입 한번 봐볼까요? 어, 저기 오 선생님이 발표할 때 조금 잘못한 게 있는데 타입 2가 훨씬 많아요. 타입 1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게 이게 넘기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실래요? 네. 타입 2가 훨씬 많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타입 1은 저도 거의 이제 20년 경험하고 있는데 한 두세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뭐 처음 나온 클래시피케이션의 의미는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지금 치료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클래시피케이션이죠. 둘 다 오픈 리덕션을 해야 되고 당연히 타입 1도 오픈 리덕션을 해야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볼까요? 보면 아까도 조금 설명이 좀 그 디슬로케이션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디슬로케이션이 아니라 넌유년이 되면 라테랄 콘다일이 안 붙고 지금 보시면 가운데 그림을 보면 프락시말로 마이그레이션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붙고 그쪽에 유니언 프랙처 사이트에 앱서션이 생겨가지고 프래그먼트가 프락시말로 마이그레이션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발구스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라테랄 콘다일 프랙처에 그냥 옛날에 히스토리컬하게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를 하면 넌유년이 생기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큐비투스 발구스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타디 얼라노가 폴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큐비투스 발구스가 생기는 이유는 넌유니언 때문이에요. 그것도 아까 뒤에 설명이 조금 미진했는데 큐비투스 발구스가 생기는 가장 많은 원인은 넌유니언이다. 그게 이제 과거에 이제 그렇게 이제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그렇다는 거고 이 뮤시 타입은 뭐냐면 이 넌유니언이 생겨서 프락시말 마이그레이션이 많이 돼서 레디알 헤드가 프락시말로 올라가는 큐비투스 발구스가 많이 생기는 거는 당연히 타입 2겠죠. 타입 1은 조금만 가운데가 부러져 있고 트로클레아가 조금 이제 캐피톨롬이 좀 남아 있으니까 당연히 큐비투스 발구스가 잘 덜 생기겠죠. 이제 그거의 차이를 나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래요. 그 다음에 제이콥스 볼까요? 그래서 이제 제이콥은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뭐 로테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로테이션이 별 로테이션이 아니라 이렇게 맨 왼쪽 그림처럼 프래그먼트가 이렇게 코로날 플레인에서 이제 발구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바루스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발구스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를 아니 죄송합니다. 발구스 방향으로 바루스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를 로테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가는 거를. 그래서 이게 막 로테이션이라고 하면 갑자기 엑시얼 로테이션하고 여러 가지 로테이션들이 예, 어, 헷갈리게 되는데 이게 좀 그 의학 용어의 그 취약한 점 중에 하나예요. 이 로테이션은 코로날 플레인에서 프래그먼트가 돌아가는 거를 어,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이콥이 좋죠. 제이콥 이게 이제 가능하면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이제 오프 리덕션 하는 걸로 이제 다 넘어갔고 그 중에 안 해도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 타입 1 정도는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타입 1도 끝에가 이게 우리 아이들이 파이시스가 다 오시피케이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타입 1인지 2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많겠죠. 예. 다음 송 봐볼까요? 예. 이거 보면 이제 여기 이 클래시피케이션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제이콥 클래시피케이션은 AP 뷰에서 왔는데 어, 봤더니 이 송강호 선생님은 사실 이게 포스트라테랄 쪽에 프랙처 라인이 있으니까 인터널 오블리크로 봤을 때 더 벌어져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뷰를 볼 때는 꼭 다 봐야 된다. 갭이 작은 거를 확인하려면 모든 뷰에서 갭이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 갭이 크면 겹쳐 보이는 걸 수도 있으니까 모든 뷰에서 어, 모든 뷰에서 갭이 작아야지 우리가 뭔가 컨저버티브나 또는 CR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고 하나라도 갭이 큰 데가 있으면 그냥 큰 걸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그게 이제 그 레디오그래프 뷰스 유스드 에스 베이시스라고 있는 그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테빌리티인데 스테빌리티는 아까 제이콥 클래시피케이션하고 같이 이게 끝까지 부러졌냐 아니면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끝에 카틀리지가 그냥 남아 있느냐 그건데 원 같은 경우는 뼈가 끝까지 안 부러져 있으니까 사실 이게 뭐 인컴플리트 프랙처럼 확실히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투하고 쓰리는 이렇게 보면 되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근데 사실은 이쪽 오시피케이션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투하고 쓰리하고 비교하는 게 쉽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클루로 그러니까 만약 투라고 하면 그냥 눌러가지고 리덕션 해가 힌지로 눌러가지고 인덕션 해가지고 피닝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투하고 쓰리가 구별이 안 되니까 하나 클루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그 이제 이쪽 라테랄 쪽은 갭이 좀 넓고 미디알 쪽은 갭이 좀 얇으면 이게 삼각형으로 돼 있으면 이쪽은 안 부러진 게 아닌가 그런 걸 시사할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갭이 메디아라고 라테랄하고 똑같으면 이거는 완전히 컴플리트 프랙처 아닌가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꼭 100%는 아니겠죠, 당연히. 2하고 3하고 구별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2든 3든 일단 수술장에 들어갈 거고 CR을 시도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구별이 별로 의미가 있진 않죠. 근데 이제 송 선생님 같은 경우는 2 같은 경우는 그냥 캐스트를 하고 3 같은 경우 피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친다면 2, 3의 구별이 수술 전에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뭐 MRI 찍어본다든지 뭐 다른 식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도록 합시다. 자, 또 다음 그 슬라이드 봐볼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송 스테이지 1. 오케이. 아주 잘했네요. 다음. 이게 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인터널 오블리크 뷰를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원일 수도 있겠죠. 이것도 엑스레이를 꼭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 있어요. 실제로 거기서 디스크라이브 한 거하고 맞는지. 그래가지고 이 아까 알고리즘을 이제 봐볼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거 뭐 무슨 뭐 알고리즘 나오면 달달달 외우려고 하는데 뭐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게 꼭 맞는 것도 아니고 이게 송 선생님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꼭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히스토리를 이해해야 될 게 이 라테랄 콘다일 프랙처는 컨저버티브를 했을 경우에 넌 유연이 잘 생긴다. 그리고 큐비투스 발구스나 카디 얼라로보 폴즈 같이 굉장히 심한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non-union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던 게 오픈 리덕션 위주의 치료 방식이고요. 이 오픈 리덕션 위주의 치료 방식이 그러면 틀렸냐?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CR을 하든 OR을 하든 레이트 컴플리케이션 없애는 게 중요해요. 오픈 리덕션을 해서 non-union이 안 생기는 게 훨씬 나아요. CR을 해서 나중에 non-union이 생기는 것보다. CR이라는 건 사실 그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 약간 연장이죠. 그냥 눌러가지고 피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뭐 여기 보시면 스테이지 2의 인사이트 픽세이션하고 스테이지 3의 클로즈드 리액션 리덕션 퍼큐전 스피닝하고 사실 별로 다를 게 없죠. 뭐 이게 눌러가지고 피닝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2가 뭐 CR을 할 수 있다. 뭐 그거는 이제 봐야죠. 2, 3G는 수술장에서 저는 다 수술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너무 2가 확실해서 롱암 캐스트를 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서전스 프레퍼런스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픈 리덕션이고 CR을 다 시도를 해볼 수 있어요. 당연히 시도해 볼 수 있죠. 열기 전에 한번 CR을 해볼 수 있죠. 그렇지만 CR을 해서 뭐 올 뷰에서 AP 뷰, 오블릭 뷰에서 갭이 보이면 열어야 돼요. 예, 그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갭 보였는데 이건 뭐 CR로 할 수 있다니까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그거는 non-union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론 non-union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되면 굉장히 힘든 코스를 거치게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아까 송 2, 3 한번 봐볼까요? 만약에 이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수술장에 들어가서 CR을 하든 OR을 하든 눌러봐서 되겠죠. 눌러서 리덕션을 해서 피딩했는데 갭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승탁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볼까? 갭이 남아있으면 OR로 전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갭이 남아 있다는 게 사실 저게 누르면 갭이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 싹 리덕션이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수술장에 들어가 보면 저 가운데 페리오스티움이 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덕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뭐 무슨 뭐 핀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뭐 블라인드하게 이제 뽑아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시도는 해보되 안 되면 빨리 OR로 넘어간 저는 그렇게 빨리 클로즈 리덕션 한두 번 시도해 보고 안 되면 오픈 리덕션 합니다. 오케이. 자, 수고하셨습니다.